177쪽에 있는 거 앞에 내용 되살리는 차원에서 방금 1과목 끝낼게요. 1889년에 민코프스키하고 메링하고 중요한 거를 파악했죠? 계획에서 이자를 제거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당뇨병이 발생한다를 증명했잖아. 복습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자하고 그 다음에 당뇨하고 이거랑 이거의 관계를 파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전에는 당뇨라고 하면 전혀 파악이 안 됐는데 이제는 적어도 이자 관계 있구나, 최장이랑 관계 있구나, 이거 파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코프스키가 의미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 이자에 관련된 걸로 얘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자 분비물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입으로 경구, 피하, 정맥으로 투여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OP가 이거는 민코프스키랑 메링이랑 그 다음에 OP라고 하는 미국의 의사도 1901년에 이번에는 섬세포가 부분적 전체적 파괴되면 당뇨병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아까는 이자였는데 이젠 좀 더 압축이 돼서 섬세포랑 당뇨랑 관계 있는 거를 파악을 했죠. 이걸 남계산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더 압축이 된 거야. 아까는 이자 분비물, 이제는 섬세포 분비물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됐단 말이죠. 그 1908년에 칠천은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알코올로 알코올로 추출한 이 섬세포 분비물, 이자 분비물, 이걸로 했지만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불순물이 많이 있는 걸 파악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시 할게요. 여기다가 1920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연구는 몇 년이에요? 1889년에 민코프스키가 시작을 했잖아. 그리고 7차가 1908년이잖아요.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래도 많이 발전을 해온 거야. 이전까지는 이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 이거란 거 알았고, 이때는 이거 안에서도 이거랑 관계 있는 거 알았고, 그러다가 1908년 7차까지도 잘 밝혀지지 않았다가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인 1920년에 벤팅이 드디어 뭔가를 한다. 이제부터 다시 할게요. 1920년에 벤팅이, 프레더릭 벤팅이 그 논문을 하나 봐요. 어떤 논문이에요? 미국 연구자인 베론의 논문에서 이자액을 전달하는 이자관을 묶으면 이자를 구성하는 세포에서 일종의 선포세포가 퇴화한다. 이게 베론의 논문이에요. 베론의 논문을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베론의 논문은 이자관을 묶으면 이거 조건이죠. 이자관을 묶으면 이자를 구성하는 세포 일종의 선포세포가 퇴화한다. 이자에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선포세포가 퇴화한다는 결과를 알아냈죠. 이게 베론의 논문이에요. 이게 베론이야. 베론은 당뇨 가지고 뭔가 한 건 없어요. 없는데 이자관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이런 요소랑 선포세포의 관계를 파악을 했잖아. 이걸 묶으면 이게 퇴화한다. 근데 니네 위에 보면 어디 보자. 선포세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벤팅이 그래? 그렇다면 요 논문의 내용 요거 이자관을 묶으면 선포세포가 퇴화한다는 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내용을 자기가 당뇨 연구하는데 활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볼게요.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벤팅은 이자관을 묶어 선포세포를 퇴화시키면 섬세포 분비물을 선포세포 기원 트립신과 기타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론은 얘랑 얘를 이야기한 거고 이제 벤팅이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선포세포가 퇴화하면 섬세포 분비물을 그 다음에 넘어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니네 두 번째 달력이 세 번째 줄 섬세포 분비물을 표시했을 거야.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섬세포, 온전한 섬세포로 할게요. 온전한 섬세포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벤팅은 요거를 끄집어낸 거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베로는 여기에요. 그리고 이전의 연구자들은 여기까지 발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연결하는 거죠. 이거를 퇴화시키면 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섬세포에서 얻는 여러 가지 그 분비물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트립신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얘를 묶으면 트립신이 안 나오고 트립신이 안 나오면 요게 되는 겁니다. 섬세포 분비물. 정확히 할게요. 그래서 온전한 섬세포 분비물을 얻게 되면 요게 얻어지면 이제 요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한다고. 이거 볼게요. 선포세포에서 기원하는 트립신과 기타 소화효에 파괴되지 않은 상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1921년에 벤팅이요. 토론토 대학의 생리학교수 맥클라우드의 도움으로 실험실 조셉 베스트와 함께 동물의 이자 목적인 추출물을 얻는 연구를 시작했다. 이 목적에 맞는 추출물이 뭐냐? 그게 요겁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할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슐린이에요. 자,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트립신이 뭐 하는 효소죠? 혹시 알아요? 니네 배워거나 아마 본 적 있을 수도 있을걸?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는 뭐 하는 거죠? 무슨 소화효소?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봐. 뭐뭐뭐 소화효소. 단백질. 그래서 트립신 없으면 고기를, 콩을 못 먹는다고도 이야기했었잖아. 근데 트립신은 뭘 파괴해요? 인슐린을 파괴해요. 이거이면서도 인슐린을 파괴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효소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쪽에다 할게. 이자가 이렇게 있으면 선세포가 이렇게 있거든요. 선포세포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막 인슐린이 나와. 여기서는 트립신이 나와. 만나면 얘가 죽어. 근데 이 트립신을 어디를 보내야 되느냐? 소장으로 보내야 돼요. 여기는 이장 혹은 췌장. 그래서 어떻게 보낸다고 그랬죠? 얘를 통째로 왜 트립신으로 보내면 안 되고 트립신을 밖으로 꺼내기 전에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서 라인에 따라서 소장으로 보낸 다음에 여기에 도착하면 여기서 오픈하죠. 그래서 트립신을 쓰는 거야. 근데 사람에 따라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열려야 되는데 여기서 퐁 하고 열린 상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트립신이. 그렇게 되면 얘가 얘를 파괴해요. 그럼 이 사람 뭐가 돼요? 당뇨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인슐린이 없죠. 둘 중에 하나야. 여기 있는 작용, 트립신을 포장하는 거를 회복을 시키거나 첫 번째, 이거를 회복을 시키거나 두 번째, 아니면 얘는 계속 이거 파괴하게 만들고 여기서 인슐린을 못 나가니까 밖에서 이렇게 인슐린을 주입해주면 돼요. 이게 두 번째 해결책이야. 이것도 해보는데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가는 거죠. 이게 뭐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벤팅이 하는 거야.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선포세포에서는 트립신이 나온다. 근데 원래는 얘는 포장된 상태로 소장으로 간다. 근데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오픈돼서 소장으로 가긴 가는데 이자에서 나온 인슐린을 다 파괴하고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면 여기에 분비물을 가지고 요거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딱 맞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였죠? 이때는 그 트립신 얘기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때 얻어낸 거는 인슐린도 있고 트립신도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추측이 안 되는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자 분비물 하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꺼낸 분비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여기도 뭐 일부 작동이 되겠지만 얘도 있으니까 더 문제가 심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벤팅은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야 이게 뭔지는 몰라도
이걸 없애버리니까 뭔가 해결되겠는데? 라고 해서 온전한 인슐린을 추출하려고 했던 거라고요. 아직 인슐린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그러니까 니네 거기 지금 봐요. 이자에서 목적에 맞는 추출물을 얻는 역으로 시작했다. 거기 목적에 맞는 추출물이 뭐냐? 그게 인슐린이에요. 그들은 먼저 개들의 이자관을 묶었다. 7주가 지난 뒤에 이 개들의 이자를 살펴보니 모두 수축되어 있었고 더 이상 건강한 선포세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없는 거야. 선포세포가 없어요. 확실하게 된 거야 이제. 이제 더 이상 이 개들은 트립신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개들은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비물도 있을 거니까 저것만 추출을 해야 돼. 그들은 건강한 선포세포가 없는 이자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간 후에 분비물을 생리식염수로 추출했다. 그 다음에 당뇨에 걸린 개의 정막에 이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정상이 혈당이 정상이 되거나 정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소변에서는 당이 검출되지 않았다. 개들은 더 건강해지고요. 생기 넘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유형의 추출물 얻은 유의미한 결과는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할 건데 지금부터는 추출물 이게 어떻게 더 정교해지는지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뭐냐? 그게 첫 번째 추출물이에요. 첫 번째 추출물은 뭐냐? 선포세포를 퇴화시킨 거지.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있었는데 나중에는 묶어서 선포세포를 없애버린 거라고 보면 돼요. 선포세포가 없는 상황에서 시도를 했더니 나름 효과가 있었죠. 효과도 발생했더라 까지도 이야기했고요. 선포세포 기원한 소화효소 당뇨를 방지하는 항당뇨 성분 곧 인슐린을 파괴하는 입증이 있고요. 인슐린을 제거한 추출물 활성이 있는 인슐린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추출물의 가치는요. 아직 그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벤팅의 주장 있죠? 이게 입증이 된 거라고.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네 라고 하는 거. 그럼 맞네가 뭐냐?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게 맞네 라고 확인이 된 게 첫 번째 추출물의 가치라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기류도 안 나와. 자, 두 번째. 이제는 어느 정도 기를 제대로 잡았으니까 좀 더 정교하게 뽑아내는 거예요. 벤팅의 두 번째 유형의 추출물은 12지장의 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세크레틴을 장기간 계속 주입하여 그 다음 중요해요. 선포세포 기원한 소화효소를 고갈시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추출물은 선포세포 기원하는 소화효소는 트립신이에요. 이 트립신을 고갈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퇴화시킨 거고 선포세포가 얘를 내보낼 테니까 얘를 다 없애버린 거고 얘는 선포세포 내버려 두고요. 얘만 다 써먹은 거예요. 트립신을 완전 다 바닥으로 고갈을 시킨 이자에서 추출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추출물은 효율도 좋아졌죠. 효율이 더 높아졌고요. 더 많이 낮추고 일반적인 상태를 개선시켰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완전 고갈이 안 돼요. 아쉽죠? 그래서 또 해결을 하는 거야. 자, 세 번째 거 갈게요. 자, 세 번째 추출물은 결과적으로 이 추출물에서 독성이 자주 유발되었다. 이 독성은 다 트립신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독성이 많더라. 독성이 있더라. 그래서 또 보완을 했죠. 세 번째 추출물이요. 벤팅의 세 번째 유형 추출물은 임신 4개월 전에 소의 태아의 이자에서 얻어졌다. 여기는 아예 없는 거야. 미발달 상태이기 때문에 선포세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립신이 아직은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예 근본부터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추출물은 근본적으로 트립신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고요. 했더니 더 농축이 됐죠. 훨씬 좋아지고 있는 거야, 과정이. 그랬더니
이 추출물의 당뇨로 투여로 당뇨에 걸린 계열은 현저히 낮아졌고요. 소변 당이 없어져서 임상 현저한 개선이 있었다. 훨씬 굉장히 효율이 더 높아졌죠. 이게 끝이야. 사실 여기서 끝내도 됐어요. 끝내도 됐는데 한 번 더 합니다. 어디 한번 좀 더 해볼까?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물론 현대 사회는 더 세밀하게 했겠지만 벤팅은 이렇게 여기서 끝내도 됐거든요. 이 세 개는 추출을 할 때 뭘로 추출을 했느냐? 이때는 생리식염수로 추출을 해요. 근데 이제는 약간 보완을 했죠. 어떻게? 맨 밑에 봐. 약산성 알코올로 추출을 했지. 약산성 알코올로 추출을 했더니, 그렇게 해서 추출을 했더니, 넘어갈게요. 다음 장 178쪽을 보면요. 신선한 분비선에서 인슐린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때는 아예 깨끗해지는 거야. 분비선 자체가 신선해져서 이제는 완성형 인슐린 추출이 가능해졌더라.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물론 현대사회는 더 정밀하게 훨씬 더 정교하게 하는데 이제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뭐냐? 추출물을 더 정교하게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 이쪽에 봐. 여기서도 보면 이 과정 있죠? 1889년에 리콥스키하고 오피나 출처 같은 사람들이 어떤 과정이에요? 당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 여러 사람들의 연구를 발판으로 해서 벤팅도 이런 생각을 했지. 이 생각도 관계없어 보이지만 베론의 논문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가는 어떤 거? 인슐린을 추출하는 과정이 여기까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이에요. 크게 보면 두 개야. 당뇨에 관계에 있는 분비물을 해결책을 찾는 분비물을 얻어내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도 인슐린을 정교하게 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네 번째 유형의 추출물이 이자가 제거된 계획에서 투여되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넣어봤더니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산대요. 그 당뇨에 걸린 개들은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래봤자 2주, 14일 이자가 제거된 혈중에 포도 변형식 안에 글루코즈 저장할 수 없었기에 이자 절제 후에 3, 4일간의 글리코젠 모두 소진되고 혈당이 높아졌다. 소변에서도 검출됐다. 했는데 얘네들한테 이 인슐린을 넣었더니 매일 넣었더니 70일인가? 아니야 70일 정도 살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투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슈 인슐린은 사람에게 투여돼 효과를 나타냈고요.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적의 약물로 인정을 받았고 2년 뒤 23년에는 벤팅에게 의약상을 안겨주었다. 이게 불과 6개월 만에 나온 결과예요. 이게 6개월이에요. 이게 더 6개월이야. 그래서 1921년에 인슐린 개발을 완료하고 사람들에게 투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당뇨는 무조건 죽어요. 이유도 몰라. 그 이유를 알아낸 게 리콥스키예요. 그로부터 11년, 20년, 한 30년 정도? 30년 정도 만에 확실한 답을 얻어냈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거 기억날 거야. 벤팅은 이 와중에 이 인슐린 추출 특허를 자기 대학에 팔았다고 그랬지? 특허를 토론토 대학에 팔았잖아. 얼마 주고? 1.5달러 주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웬만한 의약 업계는 이거를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싸게 팔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당뇨 알약 하나가 한 1,000원이 좀 안 돼요. 되게 싸요. 엄청나게 많이 팔릴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지문은 의미가 좀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요. 자, 1번의 답은요. 3번인데 거기 하나만 고쳐봐. 어떻게 고치냐면 3번 오피는 항당뇨 성분 이거 인슐린으로 바꿔봐요. 오피는 인슐린이 서포세포 나오는 소화효소 이거 트립신이죠. 인슐린이 트립신에 의해 파괴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압축하면 요거잖아. 다른 번호 바꾸면 인슐린이 트립신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발견한 건 확인한 건 누구예요? 벤팅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야. 오피가 아니고 벤팅입니다.
OP는 앞에 다른 역할을 했었잖아. 1번의 답은 3번. 그리고 니네 헷갈리면요. 항당뇨 성분 이런 거 나오면 인슐린 바꿔보고 그 다음에 선포세포 나오는 소화염 헷갈리면 트립신 바꿔봐요. 그럼 깔끔하게 끝나요. 인슐린이 트립신에 의해 파괴된다는 것 훨씬 압축이 됐죠? 더 간결해졌지? 특히나 과학은 그렇게 푸는 게 중요해. 내용을 바꿔봐.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바꾸면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수월합니다. 2번 볼게요. 이거는 지난번에 아마 한 것 같긴 한데 복습 안에서 한번 또 할게요. 기억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안 됐느냐? 1번 이자의 분비물이 당뇨병 치료해야 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 아니죠? 다 인식을 했지. 다 인식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분비물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 인식을 한 거야. 2번 선포세포 분비물 트립신이라고 바꿉시다. 트립신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수준 아니잖아. 트립신은 인슐린을 파괴하죠. 말이 안 되지. 틀린 거지. 3번 섬세포 분비들의 인슐린을 파괴되지 않은 채 순조롭게 얻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이쪽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아쉬운 점을, 한계점을 베이팅이 이렇게 해결을 한 거잖아. 답은 3번. 트립신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효과라니 말도 안 돼요. 5번. 상이했으면 개한테서 우리가 실험할 수는 없잖아.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자, 3번 문제 중요하니까 표시 좀 해놓읍시다. 벤팅의 추출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이거 다 인슐린 얘기 아니야? 다 인슐린 추출 과정이라고 했잖아. 1번은 무조건 맞고요. 2번. 첫 번째 유형의 추출물은 인위적으로 퇴화시켰죠. 여기. 퇴화시켰다. 맞고요. 3번. 두 번째 유형 추출물 세크레틴에서 고갈시켰다. 전보다 나트륨이 컸다. 맞죠? 두 번째는 고갈시켰다. 효율이 더 높아졌다. 좋고요. 그 다음에 4번. 세 번째는 선포세포가 미발달된 소화의 태아 생산되어 이전의 추출물보다 더 순도 높은 인슐린이겠지. 더 순도 높은 트립신 생산하면 큰일 나요. 이건 인슐린입니다. 바꿔주면 돼요. 답은 4번. 5번은 추출물을 바꾸었죠. 추출제를 바꿨지. 앞에 3개는 생리식염수. 얘는 약산성 알코올. 그래서 5번도 맞죠. 답은 4번이고요. 자, 문제 4번 보도록 합시다. 끝인가? 마지막이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에 대한 해석. 이거 좀 잘 보세요. 벤팅 연구팀은 섬세포가 모두 파괴되어 당뇨병에 걸린 개에게 포도당을 함께 투여함으로써 저장을 좀 했지. 통상적으로 당뇨에 걸린 개는 14일 이상 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벤팅은 매일 투여해서 10주 동안 70일 건강하게 생존하게 할 수 있었대요. 자, 그렇다면 얘네가 뭘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이 실험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보세요. 당뇨에 걸린 개가 있잖아요. 당뇨에 걸린 개가 있단 말이야. 이 개한테 인슐린을 투입했더니 얘네가 회복됐죠? 그러면 얘네가 이 결과를 보면 10주 후에 검사한 결과 이 개의 이자에는 정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를 보세요. 당뇨병에 걸린 개가 인슐린을 투여했더니 회복되었다.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가능하냐? 첫 번째, 혹시 섬세포가 회복된 건 아닐까? 가능해요. 두 번째, 아니면 만약에 1이 아니라면 맞으면 그냥 끝이고요. 1이 아니라면 억지로 넣은 인슐린, 이 인슐린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얘네들한테 인슐린을 넣었더니 어쨌든 회복됐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야. 얘네들은 섬세포가 회복이 됐을 수도 있어. 그쵸? 아니면 얘는 망했더라도 이게 없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투여하는 인슐린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가능한 거죠. 이게 제일 좋은데 아니라면 요거만 매일 넣어도 돼요. 귀찮지만. 그래서
요 둘 중에 있는 얘기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할게요. 1번. 인슐린의 효과로 간에서 글리코즈에 형성되는 데는 섬세작용이 요구된다. 관계없는 얘기고요. 2번. 섬세포가 선포세포로 바뀌었기에 무슨 헛소리지? 관계없죠. 3번. 인슐린을 투여해도 섬세포가 형성되지 않은 것은 인슐린이 섬세포 형성을 방해한다. 여기 관계없는 얘기야. 4번. 섬세포가 없더라도 인위적 투여 인슐린 효과로 당뇨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에요. 왜냐? 가에서 뭐라 그랬죠? 정상적인 섬세포는 발견되지 않은 게 확인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아니잖아요. 그럼 얘지 뭐. 이게 몇 번이에요? 이게 4번이에요. 문제 4번도 의미 있으니까 잘 보세요. 마지막에 섬세포를 파괴했다. 아니지. 이거 섬세포를 파괴하는 건 이유 모릅니다. 아직도 몰라요. 답은 당연히 4번이에요. 여기까지가 지난번에